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봄이고 하다 보니까 좀 바쁜 일정상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좀 늦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초보이신데 잘 안 죽는 다육식물을 좀 추천해 주시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전화상으로도 그러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다육식물을 함께 만나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다육식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다육식물, 좀 잘 죽지 않는 다육식물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답이라고 하면 정답인데,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바로 다육식물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햇볕을 굉장히 좀 잘 본 상태에서 물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맞추는다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건강하게 잘 자라주겠죠. 반면 반대로 말하면은, 굉장히 건강했던 아이일지라도 이 햇볕을 못 맞춰주고 물 타이밍을 놓친다면은 당연하게도 이 아이들이 굉장히 약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다육식물이 잘 크고 못 크고는 햇볕을 얼마만큼 잘 맞춰 주었고, 어느 정도 이 물 타이밍을 잘 맞춰 주었고,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크는 다육이 잘 죽는 다육이, 잘 안 죽는 다육이 그게 따로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들, 잘 안 죽는 다육식물이 무엇인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초보분들이기 때문에 더 그러실 건데,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저렴한 아이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육식물 처음 키우신 1년 미만의 분들이시나 정말 처음 아예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이라면은, 우선은 다육식물이 어떤 건지를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 키우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육식물이 이런 거구나 하고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이 저렴한 아이들부터 차근차근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점점 쌓아가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희 아버지랑 저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특히 초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키우는 게 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우선은 한 1, 2년 정도, 길게 3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죽이셔야 할 거라고. 죽이셔야지 이 아이가 왜 죽는지를 좀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좀 이래서 죽는구나,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음, 노하우가 쌓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다육생활, 이쁘게 키울 수 있는 다육생활이 시작되는 거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육식물을 접하고 한 번도 이제 안 키워보신 분들이 어떤 다육식물을 좀 키워야 할까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좀 저렴한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비싼 아이를 하면은 이 아이가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이거 힐링하라고 키우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가격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시고 이제 다육식물을 좀 잘 키울 수 있다 할 정도가 될 때, 그때 시작하여도 절대로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저렴한 아이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렴한 아이들, 그러니까 국민 다육이라고 요즘 많이 불리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부터 여러분들께서 시작하셔서 다육이에 대한 다육식물은 정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는 우선 이런 저렴한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렴한 아이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고르셔야죠. 가셔서 고르시거나
아니 뭐 인터넷에도 구매하시거나 매장에도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 건강한 아이들을 데려가야지 여러분들께서 훨씬 키우시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뭐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쁜 아이를 키우신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강한 아이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건 영상에도 뭐 많이 다뤄놨기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건강한 아이들은 본연의 색감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 색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색감이 있고 이런 느낌으로 자신만의 색감, 이런 느낌으로 자신만의 색감이 있어요. 이 색감이 있다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햇볕을 그만큼 잘 보았다는 증거예요. 햇볕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 식물들이 본연의 색감에 가까워지기에 이런 아이들은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이 이제 좀 윤기가 있어야죠. 윤기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입장에 물이 없으면은 입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쪼글쪼글해지고 이 광이 안 납니다. 지금 보면 아직 반짝반짝하죠. 이런 광이 안 나고 굉장히 입장이 쪼글쪼글해져요. 그런 거는 이제 물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 물이 필요한 상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아이들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물 상태도 좋은 아이들로 가져가시는 게 집에서 좀 잘 키우시는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잎이 아주 탱탱하죠. 탱탱하고 뭐 쪼글거림도 안 보이고 윤기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런 아이들을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웃자라지 않은 다육식물을 고르셔야 돼요. 웃자란 아이들은 그만큼 햇볕을 많이 못 받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웃자라지 않은 다육식물, 웃자람이라고 하면은 보시면 이렇게 이 입장이 있잖아요. 입장과 입장 사이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이게 나무 형태보다 약간 엄청 길어져요. 그냥 얇게 해서 길어지는 형태, 그런 거를 웃자랐다고 하는데, 그런 웃자란 아이들은 집에 가셔도 굉장히 좀 키우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육식물을 고르실 때는 웃자라지 않은 다육식물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요점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고르셔야 할 거는 본연의 색감이 어느 정도 나온 다육식물들, 이런 식으로 본연의 색감이 어느 정도 나온 다육식물들을 고르시고, 또 한 가지는 입장이 약간 좀 윤기가 있는 아이들을 고르셔야 돼요. 따글따글하니 윤기가 있는 아이들 보시면은 이 입장이 뭐 쪼글거리거나 하면은 물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따글따글하니 윤기가 있는 아이들을 고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웃자하지 않는 아이들, 콩나물처럼 웃자하지 않는 아이들을 고르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키우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다육식물들은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 고온 다습, 온도도 높은데 습도까지 높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힘들어하는 아이 4가지 정도만 또 말씀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다육식물 룬데리입니다. 룬데리 같은 경우 여름철에 이 습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여름을 한 번도 나지 않았다 하면은, 다육식물 키우시고 여름을 한 번도 지내보지 않았다 하시면은 이런 아이들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나 한 번씩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캘리포니아가 또 원산지인 이 두들레아 속에 속한 이 화이트 그린 종류, 두들레아 속 종류죠. 두들레아들도 여름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아이들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에오니움 종류입니다. 여기 있는 건 캐시미어 바이올렛인데, 뭐 에오니움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제가 전에도 영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흑법사 종류가 다 에오니움 속에 속한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더 더위를 많이 타고 습에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좀 여름에 약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라노비아라는 종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 못 찾아가지고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노비아 종류도 여름이 휴명기이기 때문에 잎이 아물어져 있어요, 여름에는. 그래서 여름 끝나거나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름 끝나거나 한번 구매하셔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약한 아이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고, 이런 아이들은 뭐 여러분께 정말 자신이 여름에 잘 보낼 자신이 없으시다 하시면은 이런 아이들 피하셨다가 가을에 다시 구매하셔서 키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께, 특히나 이제 다육이 처음으로 초심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초심자분들, 초보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